최근 해외 매체에 보도됐던 비즈니스 이슈들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관심 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준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정이었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아이템 제가 미리 좀 슬쩍 봤더니 테슬라 이야기군요. 미국에서 전기차 만드는 걸로 유명한, 전기차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이외의 다른 이슈들로도 꽤 유명해요. 과연 이 회사가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회의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 회사처럼 혁신적인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로켓도 만들고 또 기가 팩토리라고 큰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예. 그런 테슬라가 최근에 트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트럭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트럭이 미국에서는 세마이 트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큰 트레일러를 끄는 20톤 트럭, 바퀴 8개 달린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큰 트럭이네요. 네. 큰 트럭인데 전기로 가는 트럭이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럭이다. 그리고 이 차를 2019년에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트럭도 그 큰 녀석도 기름 아니라 과연 전기만 먹고도 갈까? 라는 생각도 들고 가기야 가겠지만 잘 갈까?부터 전기가 많이 아껴지나? 기름 대신 넣으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기름 참 많이 먹잖아요. 트럭이라는 게. 많이 먹죠. 그래서 트럭 선택하시는 분들은 우리 승용차야 승차감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다양한 걸 봅니다만 트럭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트럭 사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첫째 경제성, 둘째 경제성, 셋째도 당연히 경제성이다. 그러니까 기름 많이 안 먹고 유지비 적게 들면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트럭이라고 하는 게 어디 드라이브 갈 때 쓰는 게 아니니까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이 트럭을 발표하는 현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 디젤 트럭에 비해서 운영비가 10에서 20% 정도는 덜 들 것이다라는 설명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뒤에 큰 스크린에다가 이 테슬라의 트럭이 이만큼 가고 있을 때 디젤 차는 한 3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쫓아간다라는 거를 그 그래픽으로 보여줬어요. 더 힘도 좋고 잘 달린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20톤 화물을 달았을 때도 3배는 빠르다 이런 걸 그래픽으로 싹 보여주면서 경제성과 성능을 같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나온다는 겁니까 그럼? 이 트럭은 2019년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이네요 바로. 전문가들 중에는 이 전기차의 배터리를 잘 활용할 수 있게만 하면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트럭에서 전기차를 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 보면 그러네요. 전기차가 힘도 좋고 또 유지비도 적게 든다면 그 매력이 승용차보다는 트럭에 적용됐을 때 더 빨리 전파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승용차라는 것은 이렇게 면적이 제한적이니까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데도 제한적인데 트럭은 일단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테슬라가 또 트럭 만든다는 얘기를 하면 내 저럴 줄 알았다. 저 친구들은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해놓는 건 하나도 없이 자꾸 새로운 것만 한다. 그냥 전기차부터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지난번에 내가 신청했던 전기차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런 질문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고가의 S나 X라는 큰 그 비싼 자동차들은 나름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잘 만들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의 스케일을 하려면 양산 대수를 늘려야 되니까 모델 3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타는 소나타보다 조금 작은 그런 차의 급을 내년에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출시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그 차 생산을 준비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어서 회사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럭을 만든다는 건 또 일을 벌려? 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트럭이라고 하는 건 이젠 만들면 정말 사람들이 계산기 두드려보고 테슬라 트럭이 낫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사실 앞서서 발표한 전기차들은
계산기 두드려봐서 살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테슬라가 정말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았다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옛날에 GM의 부회장이었던 밥 러츠 같은 분은 테슬라가 아이디어는 좋지만 과연 이것들을 제대로 양산할 수 있을지 회사가 그때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테슬라가 트럭 만드는 이유를 우리는 유추해야 될 텐데 네. 승용차 만들기도 바쁘고 다른 꿈도 많은 회사가 왜 트럭까지 손을 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이게 전문가들이 그냥 하나의 쪽지 힌트를 여기저기 그냥 내놓고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테슬라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신차를 발표하면서 세마이 트럭과 함께 2.5초면은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슈퍼카를 같이 발표했거든요. 그 차는 뭐 500마일 가니까 한번 충전하면은 거의 10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차인데요. 그런 차를 발표하면서 경쟁하는 맥라렌이라든지 굉장히 고가의 차가 100만 불, 10억 원 가까이 하는데 이 차는 20만 불이면 살 수 있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차를 갖고 싶으면 먼저 20만 불을 갖다가 주십시오. 돈을 먼저 주면 만들어서 드릴게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네. 천대 한정인데 먼저 돈부터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드릴게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중에는 테슬라가 돈을 빨리 좀 모아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 또 하나 뭐 이벤트를 만들어 처음은 아니니까 이제 조금 덜 놀랍긴 한데 그건 그렇다 치고 트럭은요? 트럭은 이제 그 주문을 받겠다라고 했는데요. 배터리 값이 사실은 좀 비싸기 때문에 미켄지라든지 전문가들이 전망할 때는 이 배터리 값을 감안하면은 트럭 값이 한 4억 원 정도, 40만 불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다른 경쟁 트럭들은 얼마나 합니까? 보통 디젤로 하는 차들이 1억 5천에서 1억에서 1억 5천 사이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그럼 아무리 유지비 절약돼도 4억짜리 트럭 사서 뭔가 답이 나올까요? 굉장히 비싼데요. 재밌는 것은 그런 예측들이 미리 나와 있었는데 테슬라가 차를 발표하고 1주, 2주 지나면서 발표하기를 우리는 이 차를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에 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싸게 팔겠다라고.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배터리는 리스를 해야 되니까 리스료가 일부 추가됩니다라고 꼬리를 달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이젠 트럭도 주면서 돈도 받고 1대1로 거래하겠죠? 트럭조차 또 1억 먼저 내셔야 됩니다 하면 그거는 아직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봐야 될 텐데 어쨌든 트럭도 계약을 받겠죠. 테슬라가 드디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네요. 트럭이야말로 이제는 뭐 실제로 실용적일 수 있으니까 전기차가. 혹자는 이게 더 큰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에 양산한다는 테슬라의 모델 3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 테슬라도 비즈니스 규모를 가지면서 제대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자금을 다시 모은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내년에 테슬라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럭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무인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시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모델일 것이다. 작은 차들이야 도심에서 거의 고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자율주행차가 쉽지 않을 텐데 트럭이야 뭐 멀리서 누가 끼어들면 잠깐 차선 바꿔주고 안 그러면 계속 달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그 세마이 트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안전입니다. 이 차는 지나가는 보행자나 자동차들을 안전을 미리 감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전석도 좀 다르게 설치가 돼 있어요. 운전사가 가운데 앉게 돼 있고 양옆을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러 개의 선이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보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쉽게 구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중에는
테슬라의 세마이 트럭이 바꾸게 될 인더스트리의 모양에 대해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 모양새가 달라짐에 따라서 새로운 스타트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트럭이 혹은 자율주행 트럭이 LA에서 달라스까지 무인으로 주행을 했을 때 네. 달라스의 그 도시의 입구에 도착을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이 타서 그거를 들어가든지 예. 아니면 거기에서 더 진일보한 거는 사무실에 앉아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운전하는 것을 받아서 사무실에서 무선으로 또 운전하는 그러한 도심으로 들어오면 일단 사람이 손을 대줘야 되는데 네. 그래요. 톨게이트에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한 스타트업들도 이제 생겨서 원격 조정도 가능하고. 예. 정말 게임하는 기분이겠네요, 그건.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는 트럭 운전사들은 뭐 며칠씩 몇 주씩 집을 비워야 되는데 네.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다. 그렇겠어요. 라는 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박 며칠을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자리? 예. 당장은 이렇게 자율주행이 돼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고 또 짐도 날라야 되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좀 편해지긴 하겠죠. 네. 꼭 운전대 잡고 있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네. 예,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코링텍의 문영준 대표와 함께 최근에 전기 트럭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스타트업의 문영준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는 최근 해외 잡지의 경영이나 비즈니스 관련 재미있고 돈 되는 이슈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현재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방송되는 내용과 팟캐스팅 오리지널 버전을 섞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에는 영어 공부나 내용을 좀 더 보시기를 원하는 분을 위해 어느 매체에 보도되는 것인지 매체 이름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손경제에 방송된 내용에 관련되는 원본 기사도 동시에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팟캐스팅이나 손경제 방송 관련 원본 기사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문스타트업이나 당나라를 키워드로 선택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스타트업 블로그에서 원본 기사의 웹 주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이나 당뇨 관련 기사도 문스타트업 또는 당나라로 검색되는 문스타트업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은 애플의 팟캐스팅, 안드로이드의 팟빵, 그리고 유튜브에 매주 월요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